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여기 나와 있는 NHN KCP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약간 좀 움직임이 휘황찬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관심이 좀 많이 몰린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오늘 요거 좀 포인트 어차피 오늘도 좀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 다음 흐름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NHN KC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이에요. 전자결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 전자결제 테마 안에서 요즘 또 이슈가 조금 되고 있는 게 그 알리익스프레스랑 그 다음에 테무라고 있어요. 요거 때문에 조금 요즘 전자결제 테마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 쿠팡 아시죠? 이 쿠팡 로켓 배송하고 그 쿠팡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약간 중국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쿠팡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근데 요쪽에서 이번에 조금 이 칼을 빼들게 되면서 제2의 쿠팡처럼 이제 쿠팡 자리를 노린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원래 요즘 이제 우리 로켓 배송 이런 거 하루 만에 당일 만에 배송되고 하는 것들 사실 이것 때문에 쿠팡 되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알리에서도 이제 올해 안에 이 쿠팡 로켓 배송처럼 당일 배송이 가능하게 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점유율이 또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막 알리 이런 것들이 막 이 자리를 침범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NHN KCP 같은 경우가 이런 알리 테무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슈 보고는 가죠. 그래서 보면은 NHN KCP가 이 테무 결제 서비스가 막 대박이 나고 테무 사용자가 막 1200%가 막 급증을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엄청 부각을 받고 있는 건데 뭐 물론 어떻게 될지는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뭐 테무 알리가 진짜로 저 쿠팡의 자리를 이제 한국에서도 막 넘볼 수 있을까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차피 주식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어차피 전자결제 테마가 이거 하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NHN, KCP도 이거 없어도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거에 또 연관되어 있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까지 또 대박 난다? 그러면 더 큰 성장인 기대가 되니까 더 좋은 거고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쿠팡까지 못 뛰어넘는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본적인 베이스가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안 돼도 미칠 거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미래를 생각해서 당연히 잘 되는 쪽이 더 좋기는 한데 지금 이슈가 지금 몰이가 되면서 이게 나오고 있지만 얘가 근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호실적 기대감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재무 상태 한번 볼까요? 그냥 어떻게 한 번도 빠짐없이 최근에 지금 몇 년인가요 도대체가 이 오랜 세월 동안 매출액이 성장만 했으면 성장만 했지 줄어든 적이 없어요. 줄어든 적이 영업이익도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고 당기순이익 따라올 수밖에 없고 우리네 인생도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그죠. 한 번도 파도도 없이 그냥 고공행진 마치 활강하는 비행기처럼 한 번도 삐끗거리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날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그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근간이 바탕이 되는 안정성이 충분히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슈몰이가 좀 되고 있는 뭐 알리, 테무 이런 것들이 또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 또 이것까지 잘 된다? 그럼 앞으로 더 기대할 수 있는 폭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재무적인 부분도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에서 사실 이슈가 없어도 이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재무 상태는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가세하게 됐었을 때 좀 더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릴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이슈랑 재무적인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100점 만점에 만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참고를 하시고 근데 이제 주가는 보면은 재무 상태가 이렇게 좋은데 진짜 많이 빠지긴 했죠. 뭐 물론 무상증자 이후로 빠진 거기는 한데 진짜 많이 빠졌다. 근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들은 제가 뭐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지만 진짜 이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장기적으로 결국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애들은 재무가 안 좋으면 나올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결국 재무가 좋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상향 곡선을 보통 만들려고 하는데 요 속에서 지금 많이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 하락이 흐름이 꺾이는 하락은 아니야. 지금 어차피 이전에 있었던 저점만 살려주면 계속 이 지그재그 파동 태우면서 상승 파동은 계속 이어나갈 걸로 보여요. 여기서 지금 이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전 이제 완전히 저평가 영역에 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얘가 이게 문제가 생겼어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호실적 기대감 때문에 또 움직이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문제가 만약에 생겼다라 그러면 여기는 저평가가 아니게 될 수도 있지. 왜냐면은 어쨌든 파동이라는 게 저평가 고평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적정 주가가 만약에 적정 가격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뭉개지다면 적정 가격이 같이 뭉개지겠지. 뭉개지면은 이게 그러면 여기가 저평가가 아니라 아직도 내려갈 일이 더 남았다라고 보겠지만 지금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 저점 자리잖아요. 이 저점 자리에서 과거랑 지금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지. 이때보다 지금 못난 게 단 한 개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말인 즉슨 이제 과거보다 더 떨어지는 건 펀더멘탈적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저평가 영역까지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이제 큰 흐름상 여기서 슬금슬금 자리 잡을 준비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정 주가 기준으로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보이는데 다시 고평가까지 치면서 장기적으로 꽤나 긴 레이스를 잘만 만들어주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이제부터는 좀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실제로 지금 이미 뭔가 변화가 시작이 됐죠. 하락이 나와주고 지금 이 하락 파동을 이렇게 태우면서 내려왔다가 돌파 나오고 나서 지금 미친 듯이 거래량이 몰리고 있어요. 이 정도 거래량은 지금 얘 역사상 단 한 번도 NHN KCP의 거래 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큰 거래량들을 항상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마치 이제 그림을 바꾸기 위해서 바꾸려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서 거래량 미친 듯이 뽑히면서 이 하락 추세 돌파를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 보세요. 이제 흐름 바꾸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지금 준비한다라고 신호탄 터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뭐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설명을 드리면 요 정도 각도로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 되게 가파르게 떨어진 거잖아요. 이 각을 타면서 더 내려간 건데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는 속력이 엄청 빠르게 붙어 있다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뭐 요즘 뭐 아직까지는 겨울이니까 뭐 스키장이라고 치면은 이 정도면 저희 스키장 최상급 코스입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 각도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속력이 붙어져 있다라는 거지. 뭐 자동차로 쳐도 한 시속 200km로 갔다가 저기 막 진짜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진짜 이러면 안 되겠지만 비유니까요.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걸 멈추려면은 많은 힘이 필요로 해야 하네요. 이 정도 속도를 멈추려고 되면 당연히 많은 힘이 필요하니까 돌파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걸 멈추기 위해서 많은 힘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마찰열 일어날 거 아니야. 우리 실제로 자동차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패드랑 이렇게 쫙 갈리면서 막 빨간색 불 올라오면서 막 난리 치잖아. 열 올라오잖아. 마찰열이. 그런 거라고요. 지금 이 움직임 자체가. 여기에 이 떨어지려는 속도가 가파랐던 걸 멈추기 위해서 지금 브레이크에 발을 갖다 댔고 브레이크에서 막 열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거래량이 미친 듯이 분출이 나오면서 나 멈추고 있어 막 이런 느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NHN, KC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무적으로 잔뜩이나 좋은 상황에서 완전히 저평가 영역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런 마찰열이 발생하면서 나 진짜 브레이크 잡는다. 나 더 이상 하락 안 한다. 더 밑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신호탄들을 뽑아주고 있는 걸 봐서 저는 이제 큰 흐름은 이거를 끝내고 뒤바꿀 준비 그리고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큰 흐름상은 좀 기대하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그림을 만들어 주면은 지금 옆으로 봐도 이런 박스권이잖아요. 여기서 나중에 자리만 잘 살려주는 그림 나와주면은 돌파 나와주고 나면 다시 4만원대 영역까지는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거든요. 물론 장기 관점입니다. 가장 큰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4만원대 영역까지도 그림만 잘 만들어주면 여기서 어차피 브레이크는 잡았겠다. 나중에 그림 만들어주면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니까 요 정도까지 장기 레이스 관점에서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볼만한 신호탄도 나왔고 계속 살펴보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좋은 얘기만 해드렸죠. 약간 여러분들 이제 듣기 싫은 분들 있을 수 있는 거 아는데요. 그래도 말씀은 드릴게요. 근데 큰 흐름상 진짜 좋아요. 지금 재무도 좋고 이슈도 좋고 흐름도 지금 나 살리겠다라고 볼 수 있는 패턴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브레이크는 잡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가길 바라지만 여태까지 하락 흐름을 이렇게 태우다가 한 방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들어가 계신 분들 솔직하게 사람 마음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왕 가는 거 지금 여기서 그냥 바로 가길 바라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차트에서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없다는 아니야. 거의라고 표현했죠. 아예 없다는 아니지만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직 이제 지금 브레이크 마찰열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잡고 있는 거라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이게 마찰열이 막 일어난 상태예요. 우리 그 강원도 그 막 이렇게 구불구불 고개 지나다닐 때 여러분들 브레이크 중간에 엔진 브레이크로 바꿔서 운전하시겠죠? 이게 중간에 이게 너무 많으면 브레이크를 계속 잡으면 브레이크가 너무 열타오르는 상태에서 막 열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풋브레이크를 갖다 밟으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 터져요. 브레이크 터지면 이제 브레이크가 말 안 듣고 다시 고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엔진 브레이크를 잡고 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엔진 자체로도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고, 왜냐면 풋브레이크만 가지고 밟았다가는 그게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같이 병행하면서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이 가득 차올라는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한 번에 이걸 더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열을 더 분출시켜야 된다는 건데, 그럼 브레이크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당히 냉각을 시켜주면서 이게 이 힘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이 중립기어에다가 넣어놓고 좀 쉬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락 직후에 바로 가는 경우는 보통 잘 나오지 않는다. 이게 어쨌든 하락하려고 했었던 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돌파 나오면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지만 아직 멈춘 게 아니에요. 멈춰지고 있는 거지. 이게 완전히 멈출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 밟아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열이 식을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확실히 이게 완전히 멈췄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돌파시키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차트는 비슷하니까요. 하락 흐름을 돌파를 해주면서 강하게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올라오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지 못한다고요. 잘. 이게 한번 더 꺾으면서 이런 박스권 파동을 만들고 나중에 보내줘요. 이게 항상.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하는 거 진짜 싫은 거 알아요. 물론 가능성이 없다도 아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좀 과도할 정도로 강하게 열을 뽑을 만큼의 브레이크는 잡고 있어요. 사실 터지지만 않으면 꺾이진 않겠지만 얘가 이렇게 갈 가능성은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어차피 고점 라인까지 다 왔고 지금 힘을 많이 쓴 건 맞잖아요. 힘을 항상 풀로 갖다 지금 많이 쓴 상황인데 여기서 더 에너지를 쓸 수가 없지. 왜냐면 연료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다가 주유를 하고 나서 한 번 주유했다고 자동차 폐차할 때까지 쓰는 게 아니잖아. 기름을 다 쓰고 났으면 다시 기름을 충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가고 또 기름 충전하고 이렇게 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분명히 쉬는 구간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떨어지고 처음 반등 자리 잡아준 거고 여기서 좀 눌러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갈 가능성은 아예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한 턴 더 뺐다가 이렇게 가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 진짜 중장기 관점으로만 본다. 나 이런 잔파동 아예 연연 안 한다. 대신 여기 사이즈가 좀 크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반토막이에요. 마이너스 50%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천천히 비중 관리만 하고 평단가 관리만 하면서 진짜 장기적으로만 본다. 근데 이러신 분들한테 별말 안 할게요. 그분들은 그냥 천천히 요 안에서 떨어질 때 평단가 조금씩 관리하시면서 시간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올라올 때 수익 극대화로 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바로 못 가고 무너지게 됐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 바로 지금 치는 그림 못 나오면은 이거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림. 만약에 내가 이걸 심리적으로 버틸 재간이 없어. 난 지금 빨리 가길 바라고 몇 달씩 물려있거나 이거 할 수 없어. 이러신 분들은 지금 얘가 나중에 못 갈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빼면서 이 파동을 만들까봐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니까 이때처럼 똑같이 지금 요 정도 자리예요. 딱 돌파하고 나서 요 정도 자리라고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나오게 될까봐 그게 싫으신 분들은 지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 차라리 뭐 최소한 분할로라도 익절을 좀 하시던지 아니면 전량 익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받으시던지 그게 매매 전략상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다.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단기나 스윙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 한번 익절 끊어줘야 되는 자리니까 오히려 반대로 여기서 분할 익절 최소한 분할로라도 익절 챙겨놓고 남은 물량 가지고 보시던지 전량 익절을 하고 밑에 떨어지면 다시 자리 주면 또 보시던지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이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매매적으로 조금 더 성향상도 적합할 수 있으니까 그거 기억을 하시고 지금 자리에서 뭐 만약에 바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가능성이 0%는 아니에요. 가능성상 그렇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근데 요게 만약에 바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한두 턴 더 뺐다가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든지 나중에 이 자리가 돌파가 나오면 그때서부터 이때처럼 마찬가지로 완전히 미쳐버린 대시세 보여주면서 그때는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요 15,000원 정도 지금 자리인데 너무 확실하게 넘어가야 돼. 한 16,000원까지 확실하게 이격 벌리면서 넘어가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세 매매로 가져가시면서 4만원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면 그 다음 목표가 한 4만원까지 볼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참고를 하시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실 건지만 좀 먼저 생각을 해두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나눠 드릴게요. 총정리해 드리면은 지금 큰 하락 흐름을 마무리 짓고 돌파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신호탄까지 강하게 뽑아주면서 지금 이 하락 흐름을 멈추는 작업을 하면서 이런 마찰열들까지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금 이슈적으로 뭐 알리 테무 관련된 이슈들도 나오고 있어서 괜찮은 상황이고 재무도 완전히 미친 듯이 좋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바탕으로 저는 완전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단기 스윙 매매자냐 아니면 중장기 매매자냐에 따라서 매매 방식은 좀 갈릴 수가 있는 자리예요. 지금 첫 돌파하고 처음으로 힘을 많이 쓴 자리입니다. 힘을 많이 썼다라는 건 이 어느 정도 다시 힘을 보충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주유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기름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물론 아예 못 간다는 아니지만 가능성상 지금 힘을 많이 써서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박스권으로 좀 빼고 나서 다음 턴에 보낼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내가 뭐 신경 안 쓴다. 나 중장기만 치는 타입이다. 난 평단가 관리만 하면서 그냥 천천히 모아가는 타입이다라고 하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분들은 떨어질 때 천천히 평단가 관리 좀씩 하시면서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혹시나 실패하면서 무너지고 시간 막 몇 달 뭐 길어지면 1년씩 딜레이 되고 근데 이걸 버틸 자신이 없어 심리적으로. 난 단기 스윙만 치는 사람이야. 라고 하기에는 이분들은 그냥 무작정 버티기에는 지금은 좀 자리 자체가 유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1차로 중요한 자리니까 분할 익절이라도 최소한 끊어놓던지 아니면 전량 익절하고 밑에서 다시 받으시던지 뭐 이런 관점으로 해서 지금 익절 좀 챙겨놓으면 좋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바로 돌파가 나오든 눌러줬다가 나중에 나오든 다시 16,000원 정도 돌파하게 나오면 여기서부터 시세가 터지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때랑 똑같이 과거랑. 요때랑 똑같이. 그래서 요 자리가 지금 요 자리거든요. 돌파가 나와주면 이때서부터 시세로 볼 수 있는데 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 쭉 홀딩 하시면서 다음 목표가 4만원까지 보면 되는 거고 뭐 만약에 없어. 내가 여기서 익절했더니만 그냥 그대로 가버리네. 그럼 다시 공략하면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잘라줬다가 상황 판단 좀 해보고 괜찮으면 여기서 다시 보시던지 아니면 눌렀다가 반등 나왔다 다시 돌파할 때 보시던지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이게 내가 단기나 스윙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약간 한번 끊어줄 필요는 있으니까요.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서 결국 장기적으로 좋은데 단기적으로 지금 조금 더 주의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까지 찍고 NHN, KCP는 정리 드리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